여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야구 명언처럼 끈기와 노력으로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한 방에 날린 주인공이 있으니 전 과목 성적 하위권에서 서울대 합격이라는 신화를 이뤄낸 공부하는 야구 선수 이정호군. 운동선수는 공부를 못할 거라는 편견을 깨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정호군의 공부 비결을 공개한다. 연일 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12월의 어느 날, 열심히 훈련 중인 서울대 야구부를 찾았다. 팀 내에서 주전 외야수로 뛰고 있는 정호군. 일로 와. 오케이, 여기서 하자. 요즘은 개인 훈련보다는 다른 선수들의 야구 훈련을 돕고 있다. 프모션 두고 그대로 한 번에. 그렇지. 좋아. 저는 선수 출신인데요. 다른 야구부원들은 선수 출신이 아니라서 제 경험을 좀 더 선수들에게 알려주고자 제가 플레잉 코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호군은 야구 명문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의 선수 출신으로 각종 고교 야구 대회에서 팀이 우승하는 데 일조, 야구 실력을 인정받았다. 나한테 와라, 나한테! 그리고 또 인정받은 것이 있으니 야구와 공부를 병행해 국내 최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 그의 도전 정신과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됐다. 대학 입학 후 이제 야구는 취미로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미래의 야구 행정가를 꿈꾸는 그에게 야구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다. 제가 야구를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공부를 해야 야구를 시켜주겠다라는 조건부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거 무시하고 그냥 야구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바로 성적이 떨어졌거든요. 중학교 시절 야구를 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 정호군. 하지만 야구 실력이 늘수록 성적은 떨어졌다. 아니나 다를까 성적을 확인한 어머니는 약속한 대로 유니폼을 버리고 야구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좋아하는 야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정호군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공부를 시작. 야구도 공부도 좋은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했다. 운동을 했던 걸 반대한 게 아니라 정호가 어렸을 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조금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몸도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정호가 커오면서 병원에 입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유 없는 고열 때문에 병원 가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원인을 찾았는데 그게 골수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겁났었어요. 아이가 운동을 하면 지칠 거고 힘들 거고, 그러면 또 언제 도질지 모르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정호한테 공부하라고 그런 핑계로 그냥 운동을 좀 그만하고 공부를 좀 하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야구 명문고에 입학, 야구에 집중하면서 정호군은 또다시 공부와 멀어졌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성적, 야구에만 집중하겠다는 결심까지 했었는데, 그랬던 그가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뭘까?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진짜 끝까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뭔가 다른, 그러니까 공부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에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부는 필수라 생각한 정호군. 야구와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은 결과 수학 내신 성적 6등급에서 2등급으로 꾸준한 성적 향상을 이뤄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면 된다라는 값진 경험을 얻은 정호군은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야구가 아닌 공부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 찾은 모교. 정호군이 누군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가는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좋았구나. 어서 와. 잘왔다. 네. 지금의 정호군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감독님. 팀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정호군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힘이 돼준 분이다. 정호가 또 공부하는 것을 또 좋아를 하고 또 부모님하고 면담을 해봤더니 또 좋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야구를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호만 따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네. 7교시까지 다 수업을 들었고 또 시험 때는 또 감독님께 야간 자율학습도 해도 되겠냐고 여쭤봐서 또 시험 기간에는 야간 자율학습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감독님께서 그런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호야. 예. 정호 너 2탄으로 너 후배 중에서 공부는 되게 잘하는 애 있어. 예. 네가 좀 시간 날 때마다 뭐 공부 같은 거 어떻게 하는 요령 같은 거 방식 이런 거 네가 좀 얘기를 해줘. 잘.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호 2탄으로 들어가면 또 서울대 합격하면 좋잖아. 네, 알겠습니다. 제2의 이정호를 꿈꾸는 오늘의 멘티. 내가 상훈이야. 야구도 공부도 둘 다 잡겠다. 공부 의지 불끈. 덕수고 1학년 한상훈군. 일단 공부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를 얻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공부와 야구를 같이 병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1차 멘토링에 돌입. 되게 공부랑 운동 같이 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일반 학생들보다는 좀 어려운 거,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운동을 많이 하고 그 전날에도 늦게까지 운동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 좀 집중 안 되거나 좀 피곤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운동하고 피곤하니까 수업을 네. 듣다 보면 좀 졸릴 때도 있잖아. 결국엔 그런 피곤함을 이겨내야 될 것 같아. 네. 진짜 형 같은 경우에도 뭐 한 4시간씩 잘 때도 있었고 언제는 막 3일 연속 밤을 샌 적도 있었고 물론 그게 몸에 좋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체력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겨내려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완벽하게 다 들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 같은 거 웬만하면 잘 이용해서 공부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잠잘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야. 그치? 네. 제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중간에 수업 빠질 때도 있고 아예 못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 진도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나도 이 기초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진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네네.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거는 역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은 질문 공부법이었어. 수업 시간에 계속 내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같이 수업을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네. 그때부터는 좀 방법을 바꿨었지. 기초 개념이 부족하다 생각한 정호군은 가장 먼저 수업을 충실하게 들었다. 그리고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표시를 하고 질문을 적었다.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 다음 수업이 끝나자마자 질문거리를 들고 선생님을 쫓아갔다. 선생님 혹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질문 표시를 하고 선생님께 물어봤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난 후엔 반드시 바로 내용을 정리하고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야구부는 공부를 안 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셔가지고 뭐 공부나 뭐 질문 받으실 때 약간 저희를 빼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형은 그럴 때 약간 어떻게
극복을 해가지고 약간 어떻게 질문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나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들이 이 운동부라는 편견 때문에 네. 우리를 많이 신경을 안 썼단 말이야, 그지? 근데 맨날 찾아가서 물어보고 선생님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질문을 많이 했냐 하면은 딱 정말 궁금해서 교무실로 딱 선생님한테 들어갔어. 아, 선생님이 정호 또 왔어? 막 이럴 때도 있고, 심지어 나 딱 교무실 들어가니까 나랑 딱 눈 마주치자마자 막 전화 받으시는 척 할 때도 있었어. 그렇게 선생님과 계속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더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나도 선생님들과 친해질 만큼 더 편하게 더 많이 물어볼 수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네. 제가 직접 선생님 찾아가서 이게 물어보고 이런 게 좀 부끄럽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따로 인강이나 뭐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형은 꼭 선생님한테 여쭤봤는지 좀 궁금해요. 물론 인강을 듣는 것도 좋은 공부법이야. 하지만 우리처럼 공부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입장에서 네. 이런 인강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들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인강을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도 바로 물어볼 수가 없어. 그냥 모르는 채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선생님께 여쭤볼 때는 그 여쭤본 거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즉각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여러 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쭤보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더 잘 설명해 주시고, 네. 어떤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더 잘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질문한 선생님들을 각각 따로 찾아갔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개념과 문제풀이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 개념에서는 기초 개념, 공식 같은 거 있지. 이런 걸 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그 공식에 대하여 그 증명이나 혹은 추론,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맞는 그런 풀이법을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내신 문제에 대한 그런 설명을 잘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있잖아. 네.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초 개념뿐만이 아니라 문제풀이법까지 되게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어야 돼. 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쉽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 네. 이렇게 자기가 파트를 딱딱딱 정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전략을 잘 짜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질문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념에 관한 거, 표기에 관한 거, 어떤 특정한 단원의 어떤 기호에 관한 거, 막 이런 것들이 모를 수 있는데 매번 질문을 하는 것도 좀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질문할 거리가 되는 것인가 망설여지기도 하니까 한 번 더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책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면 분명히 몇 개는 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러진 것들을 빼고 질문을 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맞느냐,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점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형이 그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좀 어마어마하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질문할 게 어떻게 생각이 나는지 좀 궁금해요. 이 질문이라는 게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 네. 이게 내가 질문 활용법을 사용할 때 네. 썼던 문제집이거든. 한번 보자. 빨간색 펜 부분은 개념 관련 질문이고, 이 파란색 펜으로 표시한 부분은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을 적어 놓은 거야. 문제풀이가 생각이 안 날 때, 아니면 풀긴 풀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 네. 이렇게 바로 표시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을 하고 듣고 끝나서는 안 돼.
네네. 자,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옆에다 이렇게 따로 적어놨는데 먼저 이 개념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먼저 써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다음으로 하는 코멘트가 있을 거야. 그럼 그걸 바로 밑에다가 적으면 돼. 풀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한번 써보면 돼. 질문과 답변은 개념과 문제풀이로 나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면 복습할 때 도움이 된다. 정어군의 질문공부법 3단계. 수업을 듣거나 혼자 공부하며 질문을 찾은 후 질문별로 맞춤 선생님을 찾아가 답변을 듣는다.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내가 과제 하나만 내도 될까? 여기 보면 연습 문제 여기 한 페이지 있지? 네. 여기를 한번 풀어보고 네. 여기서 어떤 질문거리가 있을지 네. 이거는 문제풀이가 잘 모르겠다. 여기는 개념이 헷갈린다. 이런 부분을 잘 표시를 해봐서 네. 한번 너가 질문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자. 다 완벽하게 풀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런 질문할 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니까 그걸 하고 우리 다음에 만나서 다시 얘기해 보는 걸로 하자. 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수학 문제집을 펼친 멘티.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적어 나가는데 한 문제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을 정도로 푸는 문제마다 모르는 것 속출. 멘티의 한숨이 늘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상훈군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 후 2차 멘토링이 있는 날. 일찍 도착한 정호군이 멘티가 훈련하고 있는 실내 연습장으로 향했다. 운동선수가 공부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 운동에 쏟는 열정만큼 공부에도 열정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도전이다. 멘티에게 힘이 되고 싶은 정호군은 오늘도 아낌없이 공부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그런데 그 문제풀이 같은 게 좀 어려운, 일단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원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적응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래서 이 틈날 때마다 이런 공식을 보고 개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좀 잘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올라가서 알려줄 테니까 같이 올라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 암기는 필수. 과연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게 약간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뭔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지? 훈련을 하다가 매 순간 집중을 할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공을 모으거나 아니면 도구를 정리하거나 땅 정리하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을 할 때 뒷주머니에 너가 정리해 놓은 개념을 넣어두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간마다 꺼내서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운동해야 될 시간이 오면 다시 운동에 집중하고. 형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걸 좀 활용했던 것 같아. 버스 타고 다닐 때나 아니면 길 걸어 다닐 때 주머니에 개념 넣고 다니면서 항상 확인하고. 또한 정호군은 암기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나는 대로 적고 또 적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생활하는 중간중간 습관처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운동장이나 아니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보는 그런 개념들은 제대로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다녀야 돼, 깔끔하게. 네. 기초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집에 나와 있는 공식들 있잖아. 공식들을 아주 깔끔하게 적어주거나 아니면 너가 이 문제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내용을 쓰는 거야. 그래서 꺼내 볼 때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갔었지.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런 공식을 사용했고 이런 식으로도 유출할 수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너가 보면은 상기할 수 있다는 거지. 종이에는 외워야 하는 공식뿐만 아니라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풀이도 적었는데 자주 보고 암기하면서 풀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가지고 다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치. 그럴 때 형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다 가지고 다니기 힘들지. 네. 너가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돼. 네.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페이지 안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다녔어. 물론 그 한 페이지를 익히는 시간이 뭐 며칠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익히고 나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또 한 페이지 쓰고 또 넣고 다니고. 여기 상훈이의 기준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 하려다 보면 네. 처음부터 지칠 수가 있어. 너가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어 하나의 공식이어도 괜찮으니까 네가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양, 네. 너가 온전히 그날의 양을 채울 수 있는 양, 내용 네. 그 정도만 써놓고 다니면 너도 하다 보면 기준이 생길 거야, 계속해서. 네. 기준이 계속 바뀔 거니까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 괜찮을 거야. 저번에 네. 너한테 숙제 하나 내줬었는데 혹시 해왔어? 네, 해왔어요. 그럼 한번 같이 볼까? 네. 궁금하다. 자신 있게 공부해온 곳을 내놓는 멘티. 한눈에 보기에도 그의 노력이 엿보이는데 과연 멘토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되게 잘 표시한 것 같아. 되게 열심히 본 것 같고 꼭 이렇게 문제 안에만 아니라 네. 여기 안 써져 있는 것도 궁금하면 옆에다 적어도 돼. 너가 예상되는 개념? 여기 등비수열 같은데 등비수열로 푸는 게 맞나? 그럼 등비수열 물음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공식이나 혹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네. 이거는 다 좀 문제풀이로 연결이 되겠지? 나는 난이도에 따라서 이 문제 표시를 하는 방법이 달랐거든. 네. 나는 총 4가지로 나눴어. 정호군은 문제풀이 실력을 쌓기 위해 자신만의 표시로 문제를 구분해 공부했는데 바로 별의 개수에 따라 난이도를 나눈 것.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한 후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는 알 때까지 복습했다. 제가 이제 별표를 친 거를 이제 다 이해가 되면 그럼 그 별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별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네. 풀었잖아, 그지? 네. 한 번 더 풀어보고 네. 다 풀렸다. 그럼 별표를 지우는 거야. 자, 별표 2개짜리. 네. 자, 풀었어. 왜 또 안 풀렸어? 그럼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또 공부할 때 다음에 또 봤는데 그때는 이해가 됐어. 네. 그러면 그때 별표 하나 더 지우는 거지. 그래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지. 푸시는 거네요. 계속 없어질 때까지 별을 푸는 거야. 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별표를 안 하고 했었어. 근데 별표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쉽게 풀었던 건데 또 풀잖아. 시간 낭비 아니야?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혹은 내가 한 5분씩 소비해 가면서 이 문제가 뭔지 이해를 했는데 저번에도 이해 못했던 거를 또 5분이나 소비해 가면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시간 낭비란 말이지. 그래서 별표를 안 한 거는 다시는 안 보는 거고 혹은 별표 하나 친 거는 한 번 더 풀어보고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것도 다시는 안 보는 거고. 네. 별표 3개다. 이거는 한꺼번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별표 공부법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 아마 이 친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주 기초가 약할 때는 별이 너무 많거든요, 책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좀 쉽고 얇은 책으로 시작을 해서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그렇게 좀 더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부족한 거,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순간에 그걸 멈춰버린다면 분석적인 그런 내용들이 향후 공부 방법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꾸준히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 이렇게 몸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저도 이제 슬럼프가 온 적이 있는데 뭐 형은 슬럼프 같은 게 온 적은 없으세요? 물론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네. 내가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했다는 것 자체가 네. 1차적인 이유 같아. 공부가 안 될 때는 야구로 힘을 냈고, 야구가 안 될 때는 공부로 힘을 냈었거든. 근데 공부와 야구 둘 다 안 될 때가 있잖아. 네. 그럴 때는 정말 힘들단 말이야. 하지만 내 주위 사람들이 너무 나를 잘 챙겨줬어. 먼저 우리 학교에 있었던 반 네. 친구들이 좋게 생각해줘서 공부하는 부분 더 알려줬었고, 네. 내 야구부 동기들도 내가 야구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때 좀 더 친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야구를 좀 더 알려준다든지, 네. 혹은 내가 공부하러 갔을 때 막 힘내라고 간식을 사다 주라고 했다든지, 이런 거에서 힘을 얻었었고, 이런 게 내가 고등학교 때 계속 공부와 야구를 병행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공부법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공부법을 계속 하려는 것 자체가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겠다. 내 꿈을 실현시켜 보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생각을 해. 진짜 형 덕분에 이제 제 미래가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화이팅 하자. 네. 정호 형이 알려준 대로 공부와 야구 같이 병행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공부와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봤잖아요. 그 운동선수에게 그게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운동선수들이, 학생선수들이 마음 놓고 공부와 운동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스포츠 행정가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